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요, 후보가 되자마자 이제 현충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이제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도요, 저는 이제 오로지 표 계산만 노린 이런 이제 위장 전략입니다. 공작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진짜 뭐 통합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공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 없애고 한가의 기적 공로, 이걸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진심으로 평가해서 이제 참배를 한 거는 절대 아니다. 100%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중도 보수를 겨냥한 표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행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다가 맹비난이 나니까 뭐라고 바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을 우롱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이재명의 변신은 전부 위장 거짓입니다. 오로지 표를 쫓아서 하는 위장 우클릭. 이렇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본질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에게 자서전 책 보세요. 초등학교 때 선생한테 뺨을 27대를 맞고도 이게 굴복하는 보통 놈은 아니죠. 좀 이게 뭔가 삐딱하게 어릴 때부터 전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선생이 27대 때린데 그들에게 맞으면서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참 이게 무서운 잔인한 이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본질이 바뀐다? 이거 말도 안 돼요. 뭐 옛날 말에 세살 버릇이 8까지 가지만 그런 게 절대 이재명은 특히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요자가요, 2022년에도 이게 참배를 했어요. 그때도 이게 0.73%니까 표가 필요했던 거야. 2022년도 참배, 그 다음에 이번에도 참배했거든요. 근데요, 진짜 본색이 드러난 거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 그때 이재명의 본색이, 왜 그때는 자기 후보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자기 소신껏 본색대로 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재명이가 이제 절대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수가 없다. 참배할 수가 없다. 그때는 이게 오히려요, 비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박정희 두 분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왜 참배 안 하느냐? 2017년입니다. 대선 나왔을 때. 왜 참배 안 하느냐 물었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이다. 친일파라 이거야. 매국 나라 팔아문. 그러면서 6.25 때 도망을 갔다, 국민들 버리고 다 도망갔다. 이런 식의 맹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배하느냐? 이런 거예요. 야,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쪽으로 오줌도 안 놓다는 평생 독립운동한 사람을 친일, 매국 세력이다.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재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6.25 때 도망을 갔다고? 아니, 그러면 기습 남침하는데 대통령이 포로가 돼야 됩니까? 서울에. 며칠 만에 서울에 함락되는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임금이, 그러면 옛날에 바로 포로가 돼야 됩니까? 황당하죠. 역사 인식이. 그 다음에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완전히 독재자인데 여기에 무슨 참배를 하느냐. 이렇게 맹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본질입니다. 2017년에. 그게 이재명의 본질이 갑자기 몇 년 만에 바뀔 수가 있냐요. 인식이. 이 자각이 전두환 대통령 광주에 가면 그냥 사진 밟고 지나가는 이런 자각이 이재명입니다. 무슨 이게 협치가 어떠고 통합이 어떠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 제가 이재명의 발언을요, 이재명이가 역사인식이 어떠냐? 역사인식이 천박하긴 한데 잘 몰라요. 무식한.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아주 왜곡된 편향된 역사관인데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떠들었냐? 제가 쭉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요, 이런 말 했죠. 옛날에 경기도에서 할 때
뭐랬냐면 이거 대한민국 건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다. 이게 뭡니까? 친일 세력하고요. 그 다음에 미 점령군, 미국을 이게 점령군을 보는 거야. 이게 좌파적이, 소련은 해방군. 그러니까 이게 선전포고 소련에서 뿌린 종이만 보고 이게 믿는 거야. 야, 우리는 해방군이다. 소련이 뿌렸잖아, 북한에. 그러니까 소련은 해방군, 미국은 점령군. 이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 좌파적인 대표적인 역사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뭐 그런 거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미국을요, 완전히 뭐 점령국으로 완전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뭐라 했냐, 이재명이가. 사드 배치 있잖아. 사드 배치는 이게 이거 외세 침략이다. 미국의 침략이다, 그거야. 와, 사드 배치는 이게 북한의 핵을 방어하는 게 무기인데 이게 미국의 침략, 외세 침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써놨잖아요. 이재명이가 2017년에 쓴 에세이, 자기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2017년에 쓴 자서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속에 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경고음으로 동학혁명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고 한다. 사드 배치를 보면서 동학혁명을 떠올린다. 동학혁명이라는 게 일본이 침략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도 왔잖아요. 이게 청일전쟁이 난 거죠. 동학혁명 때 1894년, 95년 청일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동학혁명이 일본군이 침략하고 여기에 맞서 싸우고 외세를 배격하는 이게 동학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드 배치를 보면서 그걸 생각한다는 말은 그때 침략이 일본이고 이번에 사드는 미국이 침략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국민이 미국에 맞서 싸워야 된다. 동학혁명처럼 이런 역사관입니다. 한심하죠. 진짜 이게 한심한 무식한 이런 게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써놨잖아, 책에. 조선 땅으로 입성한 일본군은 계속 주둔해서 국정에 간섭했고 기어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을사늑약과 식민 지배로 이어나갔다. 지금 미국 역시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놈입니다. 이래가 이게 미국하고 이게 뭐가 돼?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있은 걸 모르겠느냐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냐고. 이재명의 과거 발언 이게 모르겠냐고, 사드에. 어떻게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 명성황후를 죽였다. 그게 미국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도요. 이승만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이렇게 한 거에 동락동과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이러면서 김영삼, 김대중 묘역만 참배하고 건너뛴 거예요. 그 건너뛴 이유를 기자가 물으니까 정확하게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네. 그때 2017년에 참배하는 이유가 이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였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이곳에 묻혀있다고 한들 광주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그때 뭐라 했냐.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일 독재 매국 학살 세력이 이 나라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본 거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게 친일 독재 매국 정권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번에 묘역 관계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갑자기 이거는 표를 위해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펴는 것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게 딱 드러난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각이 또 3.1절 기념사 있잖아요. 지난 3.1절, 작년에 3.1절 기념사에서도 뭐랬냐, 이재명이가 일어났어. 대한민국 건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야, 이놈이 대한민국 건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야. 진짜 무식한.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를 하는 이런 게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은 기적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신생국들이 대부분 이게 공산주의나 비동맹 이쪽으로 갈 때 확고하게 한미동맹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으로 이게 아주 세계사에 유례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걸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러면서 이게 친일 청산 또 안 했다고 계속 친일파가 득세한다. 이거 계속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야말로 잘못된 견해 중에 잘못된 견해입니다. 오히려요. 제가 명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친일파는요. 북한 정권에 그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부터 북한 정권에 친일파가 많았다니까? 왜? 모든 산업시설이 북한에 있었거든요. 북한 내각에는 친일파가 진짜 많았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승만,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 우리 죽었지만 조봉암, 그 다음에 나중에 총리한 이범석, 그 다음에 국회의원 했던 해공 신익희, 그렇잖아요. 전부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삼부 여인이 다 대단한 게 독립운동가라고. 친일파가 어딨냐고, 그 내각에. 그 다음에 우리 이회영의 그 동생 있잖아. 이시영 부통령. 이시영도 독립운동가라고. 육형제가 다 이게 전재산 가고 간 게 이회영 아닙니까? 이시영. 그 전부 독립운동가라고요. 역사를 좀 똑바로 배워야지. 이놈이. 그때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이게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저 그렇잖아. 이승만 독립운동 하면 이승만이잖아. 그 다음에 김병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신익희도 이야기했고요. 전부 이게 이렇잖아요. 조봉암, 이범석 다 이게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게 친일파가 건국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왜?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식인들 중에 빨갱이 아니면 친일파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공부 좀 한 사람 중에 독립운동가들이야 크게 공부는 못했고 테크노크라 보면 이게 빨갱이 아니면 친일파예요. 실무진은. 그러면 이게 북한은 빨갱이 가지고 이게 건국한 거고 우리도 이게 필요해서 친일이면 또 소극적 친일도 있잖아. 35년 지배하다 보면 거기에 실무적으로 이용한 거지. 핵심 지도층은 전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내각이. 그걸 이렇게 좀 이용했다 해서 이렇게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친일파가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처음으로 현충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는 철저하게 위장 눈속임이다. 우리 중도 보수표를 구걸하려는 이런 위장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이재명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자는 아주 왜곡 편향된 대한민국은 첫 단추가 잘못 끼인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 가지고 있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재명의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